최원종 역시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원종은요, 범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칼을 0.5초 안에 꺼낼 수 있도록 훈련, 그리고요, 신림 살인남이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범행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신림 살인남이 혹시 그 조선 아닌가요? 네. 그럼 조선이 주는 교훈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신림동 무차별 살인 사건 이후에 범행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건 뭘 모방범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방범죄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방범죄는 단순히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흉내내서 따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범죄의 의도를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은요. 실행을 한 범죄자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범죄의 결이 이를 촉발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따라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최원종은 사건 현장 인근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인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한 뒤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조선 그 범죄자도 2점을 구입했었잖아요.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날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네요. 자기가 잘하는 동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범죄자들이 꼭 2개를 구입하는 이유가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의지예요.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를 하나 더. 떨어뜨리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또 다른 범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혼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원종이 범행을 일으키기 전에 뭔가 주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 사실 최원종은 범행 전에 자신의 SNS와 커뮤니티에 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최원종이 남긴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아유. 아, 세상에. 자, 프로필 배경부터 우길기였고, 야, 진짜 예. 정상이 아니구나. 사진도 뭐야, 저거. 지금 프로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야? 프로필에 적힌 내용에는 기도를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 예,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름 끼쳐. 최원종이 게시한 글을 보면 닉네임 개발자 노무현으로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도 했고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아유. 진짜 저런 거 너무 진짜. 많은데. 저런 걸로만 봐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치고 막 이상한 악플 남겨서 들어가 보면 저런 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유. 예. 최원종은 특정 커뮤니티에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6천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와. 하루에 수십 건의 글을 올린 날도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할 일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야.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뭐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저런 것까지 일일이 커뮤니티에 왜 적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겠다라는 것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좀 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원종의 가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최원종은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었는데 어머니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상참작 사유로 올린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위축감, 불안감 등을 느끼면서 성장했고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최원종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더 집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학교 친구들이 뭐 기억하는 최원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학창 시절에. 네, 일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선생님들의 컴퓨터를 몰래 다니면서 전부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녔다라고 해커네, 해커.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친구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와 에피소드들을 갖게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몰래 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최원종에 대한 다른 제 기록들을 보면요, 학교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공부는 꽤 잘한 것으로 이렇게 그 기록 구성에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 등의 이과 분야에서 좀 많은 그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재능도 보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는 심지어 한국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원종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학에 실패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입학한 지 며칠 후에 시시한 일반고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퇴를 했습니다. 뭔가 본인이 스스로 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특목고 진학 실패하니까 좀 뭔가 극단적으로 뭐 그럴 바엔 다 안 해 뭐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과시할 무너지니까. 게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런 선택을 좀 극단적으로 한 게 아닌가. 뭐 교류할 친구가 더 없어졌겠어요. 자퇴를 했으니까. 그럼 저런 소소한 대화도 커뮤니티에 올린 거고. 혹시 이런 행동들이 무차별 범죄를 일으킨 것과도 상관이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죠. 특히나 그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일부는 가상의 정체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남들이 주목할 만한 세 보이는 아이디, 또 센 글을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너 세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꾸 이제 글을 남기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최원종에 대해서 이 범행 저지르기 몇 년 전에 정신과 진단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려진 진단명은요, 조현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성 성격 장애가 뭐냐면 이 조현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성격 장애인데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범행과도 관련은 있다. 다만 그것이 원인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던 최원종이 어느 날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신림역 살인 사건,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해하기 힘든 글을 올리면서 회칼을 든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냥 참. 그리고 범행 전날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도 남긴 최원종인데요. 아이고야,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막 불 남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 저 워딩 자체가 근데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게 스토커 발각? 군사력 대폭 강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최원종은 평소 스토커 조직이 집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전날에도 서현역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역시
스토킹 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현역에 갔는데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돌아왔다. 그럼 어쨌든 저 날도 어떻게 보면 회카를 가지고 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말들과 저런 생각들이 정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머릿속에 드는 경우라면 망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최원정의 행동들을 쭉 또 남긴 글들을 보면요. 그냥 이 뇌의 기능 이상이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망상이기보다는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간 측면이 강합니다. 비사회적인 모습, 외톨이적인 모습에서 반사회적인 모습,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사람들을 자기와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집단 스토커 조직,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스토킹하고 그러한 조직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원종은요.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 범행을 하기 전까지 3년간은 전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최원종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해서 스스로가 자해에 의해서 치료를 중단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자체는 결코 범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을 때, 스스로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이상 증세가 있거든요. 이상한 사고가 듭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완화가 되는데 호전이 되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공격성과 분노를 만나게 된다면 저런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네.